어떤 것들이 있는지 봅시다. 먼저 대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주택의 인도, 요 인도라는 말을 조금 보고 갑니다.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 여기 갑이 살거든요. 경매당에서 내가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을 받았어요, 을이 낙찰을 받으면 갑한테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나가라 그래야 되겠죠? 나가라 그랬죠. 그러면 갑이 나가면 아웃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를 인도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예요. 같은 말은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명도.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명도는 일본 말, 인도는 우리말. 그게 그거 같은데 이게 이제 명도로만 이렇게 이게 뭡니까? 우리말 순화 작업하면서 만든 게 인도예요, 인도. 명도는 이제 두 개 다 한번 섞어 쓰죠. 근데 명도는 아무튼 일본 말이라는 거. 일본어는 못 쓰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주택의 인도 요거. 자, 그럼 하나 더 봅시다. 여기서 요거 있죠. 태거라는 말 들어봤어요? 태거한다 이러잖아요. 태거가 뭐냐면 아웃 나가는 것만. 나가는 거를 태거라 그래요. 그럼 들어가는 건 뭐라 그럴까요? 들어가는 것만. 이거는 인도는 동시이행이에요. 내 보내면서 들어가는 거야. 아, 태거는 내 보내기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안 배웠지만. 자, 건물이 있고요. 건물에 갑이 살고 있습니다. 자, 땅이 있는데 땅이 경매 나왔어요. 일 건데. 그래서 A가 받았습니다. 낙찰을. 그러면 A는 나중에 이 건물을 철거할 거예요. 철거할 겁니다. 그럼 철거가 된다고 합시다. 판결문을 받았어. 여기 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그러면 요 건물은 A가 낙찰받지 않았으니까 자기 건물이 아니죠. 땅만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갑한테 인도를 할 수는 없어요. 왜? 아까 인도는 뭐라고요? 갑을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는 건데 내 집이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인도는 못해요. 법적으로. 인도명령 이런 거 안 나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죠. 다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사람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철거하기 전에. 꺼내야 되겠죠? 내보내야 되잖아. 이거 뭐 하겠어요? 퇴거하겠죠. 이해됐어요? 이럴 때만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그러면 이제 퇴거는 그렇고, 아까 들어가는 것만 돼요.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정거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정거. 이것도 많이 봅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잘 모르시죠? 등기부에 보면 보통 집을 사잖아요. 내가 집을 살 때는 이 집에 주소가 없죠. 다른 데 있잖아요. 이 집 오늘 처음 샀으니까. 그러고 나서 뭐예요? 여기다가 전입신고하죠. 그럼 내가 주소가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럼 거기에 등기 원인에 정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전입한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법률 용어니까. 보면 모를 때는 안 보이는데, 알면 이제 막 보여요. 실제 등기 보세요. 그럼 정거 이렇게 써져 있어요. 등기 원인 난에. 그날 거기에다가 전입신고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주민등록은 이제 전입신고로 본다 그랬으니까, 이 두 개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앞으로 대항 요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요? 요건이라고 한다고, 요건. 아, 주택의 인도 두 개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이 두 개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항 요건이라고 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자, 주택의 인도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점유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또, 우리 점유. 즉, 더 쉽게 얘기하면 이사 들어오는 거. 이사 들어오는 것도 똑같죠. 거기에 기존에 있는 사람이 나가야 이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률용어로 바꾸면 인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사 들어오면, 자,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어제 이사 들어왔고, 오늘 제가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했어요. 자, 그러면 대항 요건은 언제 생긴 겁니까? 어제 생긴 겁니까? 오늘 생긴 겁니까? 내일 생긴 겁니까? 뭐가 내일 영시예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뭐 할 때? 마친 때 뭐가 생긴다고요? 대항 요건이 생긴다. 때. 자, 그러면 자, 어제 이사 왔고요. 오늘 전입신고 했습니다. 그럼 자, 대항 요건은 언제 생긴다? 언제 생긴다? 또요? 언제 생기는 거야? 뭐가?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하면 되면 뭐가? 대항 요건이 언제 생긴다고요? 언제 생기는 거예요? 대항 요건이 언제 생기는 거예요? 때니까. 예. 즉시 그러니까 언제예요? 어제 제가 이사 왔고 오늘 했으니까 언제 생기는 거예요? 때 마친 때 언제라고요? 즉시래매요. 즉시래매. 언제? 예, 바로 보면 언제예요?
그래, 접수하는 게 언제야? 어제야, 오늘이야, 내일이에요. 네, 오늘. 마친 때. 뭐가요? 뭐가? 대항 요건이. 우리 선생님이 틀려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압니다. 예,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예, 이거 쉬운 건데,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고정관념 때문에. 제가 지금 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대항 요건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언제라고요? 때. 대항 뭐가 생긴다고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두 개가 엔드 플러스 두 개 다 있을 때. 그럼 빠른 날입니까? 늦은 날입니까? 빠른 날 생기는 거예요? 늦은 날 생기는 거예요? 두 개 다 있어야 되니까 늦은 날 생겨야 되는 거죠? 뭐가? 대항? 뭐가? 요건이 자꾸 다른 거 보고 있으니까 내가 다 지운 거잖아요, 지금. 아, 세 개만 놔두고. 자, 뭐가요? 대항? 요건이 언제 생긴다고요? 주민등록을 마친 때. 됐죠? 자, 그 다음 날에 뭐가 생긴다?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 날 생기는 효력을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라고 한다. 자, 그럼 다시요. 대항 요건이 빠른 거예요? 대항력이 빠른 거예요? 대항 요건이 빠른 거죠? 그죠? 자, 우리 복습합시다. 가압류가 빨라요? 압류가 빨라요? 가압 언제 한다 그랬어요? 판결문을 받기 전에 하는 겁니까? 받은 다음에 하는 겁니까? 받기 전에 하는 거죠? 이거 똑같습니다. 자, 대항 요건이 빠른 거예요? 대항력이 빠른 거예요? 대항 요건이 빠른 거죠? 대항 요건이 생겨야 가압날 생기는 거지. 그죠? 예. 대항력은 안 물어봐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잘 알아. 예. 글쎄, 전 대항 요건만 물어봐요. 다음날 뭐가 생긴다고요? 대항력이 생긴다고. 그럼 대항력이 뭐냐 이거예요, 대항력이. 임대차 기간 보장을 받을 권리와 임대차 보증금 받을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있는 거죠. 임차인한테. 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이 얘기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임대차 기간을 다 채울 수 있고 또 돈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라고요. 그럼 대항력이 없으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자, 연습해 봅니다. 자, 96년 3월 25일 날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요날 이사 들어왔다고 봅시다. 같은 날. 자, 그냥 경매 넣고요. 그럼 앞에 있는 임차인의 대항 요건은 언제 생겼어요? 요건. 저 25일 날 왔어요. 25일 날 이사. 언제 생겼어요? 그럼 요건은 3월 25일. 오케이.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대항 요건하고 대항력을 구분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개만 구분해도 여러분의 학원비는 뽑은 겁니다. 학원비는 이거 두 개 구분 못하는 중개사도 많아요. 제가 다 가르쳐 봤지만 진짜요. 배운 적이 없거든. 배운 적이.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두 개. 대항 요건과 이거 나중에 이게 돈이랑 연관되니까 이게 하루 차이죠. 하루 차이 돈이 왔다 갔다 해요. 몇 억씩.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자, 대항 요건 언제 생긴 거라고? 3월 25일. 그럼 대항력은 언제 생긴 거예요? 그 다음 날이라 그랬으니까 26일. 오케이. 자, 근저당은 언제예요? 근저당은 언제야? 3월 26일이죠. 자, 근저당권자, 즉 근저당과 대항력이 같잖아요. 그럼 대항력은 소멸입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이겨. 그러면 요 임차인은 또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임차인이 억울하다. 왜 같은 날인데 쫓겨난 내가 나가야 되냐? 그러면서 시간을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몇 시인지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자, 보면 법령에는 몇 시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날이라고만 나와 있다고요. 그 다음 날이 그럼 몇 시냐는 거야. 그래서 법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소송 간 겁니다. 가서 판사님한테 물어보자. 몇 시인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얘기하는 제3조의 그 다음 날이 몇 시인지 물어보자 이 얘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판사님이 얘기합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에서 얘기하는 그 다음 날이란 96년 3월 25일 밤 11시 59분 59초에서 땡 하는 날을 그 다음 날로 본다. 그 몇 시예요? 0시가 되는 거죠. 0시. 오케이. 시간 나왔네. 시간 나왔네요. 시간 나왔죠. 이제 0시로. 자, 그러면 이제 근저당의 시간도 봐야 되겠죠? 근저당이 뭡니까? 근저당이 뭐예요? 근저당이 뭐야? 처음에 왔을 때 내가 물어봤는데 근저당이 뭐야? 그러면서 근저당 받으려고 하잖아 지금. 에?
근저당이 뭐예요? 은행 가서 돈 빌리는 거지 뭐야. 돈 빌리려고 열심히 알아보고 있잖아. 어? 대출. 은행 가서 돈 빌리면 은행이 하는 게 뭐예요? 근저당 한다고, 근저당. 돈 빌렸다는 걸, 이 사람이 돈 빌렸다는 걸 어디에다 표시해놔요? 등기부에다가 표시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줄 때 빚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일본이야, 걔가. 공시해 놓는다고, 공시. 그게 아니라 그냥 친구한테 돈 빌렸어요. 그럼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돈 빌렸는지. 그렇죠. 그거 그래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공시해 놓는 것들은 다 거기서 순위가 있는 거야. 왜? 내가 먼저 빌려줬으니까 다음에 빌려주는 애는 이거 보고 받을 수 있을지 말지 결정해서 가라는 거죠. 우선권을 줘야지. 그죠? 자, 그러면 근저당도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등기해야 되니까 어디 가서 하는 거야? 등기소 가서 하는 거죠? 혼자 간다, 둘이 간다? 둘이 가야 된다고, 둘이 기본. 누구랑? 돈 빌린 사람이랑, 빌려준 사람이랑, 둘이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뭘 할 수 있다? 근저당을 할 수 있다고요. 저는 안 갔는데요. 그러지 말고. 인감이랑 그렇게 줬잖아요. 인감증명서랑. 그게 주는 거니까. 그죠? 아무튼, 자, 요 근저당. 요. 같은 날이면 얘가 이겨요. 자, 그러면 얘는 어디 가서 한다고요? 근저당 설정 등기를 어디 가서 해요? 등기소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등기소는 몇 시에 문 열어요? 그래, 그 정도는 알잖아. 그죠? 9시. 9시. 아무리 빨리 가서 등기해도 몇 시? 오케이. 얘는 몇 시? 얘는 몇 시? 아니, 임차인은 몇 시? 0시. 얘는 몇 시? 누가 빨라요? 오케이. 임차인 승. 예. 낙찰자 인수가 되겠네. 어렵지 않죠? 예. 그럼 진짜 9시입니까? 그건 없는데 그냥 우리는 어차피 시험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문 여는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근저당에 시간 안 적혀 있어요. 거기 5시에 하든 6시에 하든 그냥 9시야. 이해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낙찰자 인수겠죠? 그러면 인수하면 뭘 인수한다고요? 대항력을 인수하는 거예요. 대항력이 뭔데? 기관보장과 보증금 받을 권리를 인수한다. 됐죠? 요거. 우리 지금 대항력 보고 있는 겁니다. 대항력. 대항 요건이 생긴 다음 날 몇 시에? 0시에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라는 게 생긴다. 판례에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무조건 0시 하면 안 되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 대항력은 뭐까지 얘기해야 돼요? 다음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뭐까지? 0시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대항력은. 대항요건은 시간이 없어요. 대항요건은 시간이 없다고요. 전 대항력만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니까 판례로.